처음으로 제가 17살 때 탈북하기 전이었거든요. 19금을 봤는데 놀라웠던 게 그냥 북한에서는 섹스를 하면 그냥 누워가지고만 하는 줄 알았는데 막 책상에 앉아있고 막 서서 있고. Hello everyone, my name is Jinhee Park and I escaped from North Korea in 2012 for freedom. Now I'm studying business administration at university and I am a YouTube creator named Jinhee from North Korea. So there are several English videos so you can watch and subscribe and like. I think I am here to advertise my YouTube. 사실 북한에서 저는 한 번도 인터넷이란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거는 인터넷이 있긴 한데 딱 엘리트, 그러니까 해킹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북한이 해킹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것 자체는 엘리트들과 정말 머리 좋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평민들은 인터넷이 뭔지 인터넷 단어 자체도 몰라요. 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북한에서. 꼭 인터넷으로만 야동을 봐야 되나요? 제가 탈북하기 전에 옷을 입은 19금을 봤어요. 그거는 그 DVD로 봤거든요.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USB나 DVD에 남한 드라마라던가 뭐 19금 영화 같은 거라던가 이런 다른 나라의 불순물이라고 해요. 북한에서 불순물. 고요한 그 순수한 물이 아닌 불순물이다. 이거 다른 나라의 것을 보는 거는 우리나라 그 새빨간 물?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이라는 우리 당을 배반하는 일이다라는 걸로 사람들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런 불순 녹화물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남한 드라마도 아니고 처음으로 제가 17살 때 탈북하기 전이었거든요. 19금을 봤는데 진짜 놀라웠던 게 그냥 북한에서는 섹스를 하면 그냥 누워가지고만 하는 줄 알았는데 막 책상에 앉아있고 막 서서 있고 막 뒤로 돌아져 있고 장난 아닌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걸 보고 놀랍다. 인간들은 별의별 짓을 다 하는구나. 네, 알게 됐습니다. 컴퓨터는 있어요. 예, 제가 17살 때 한 2005년도쯤에는 컴퓨터가 이렇게 뒤에 뿔룩 나온 컴퓨터가 있었고 그리고 조금 좀 한 1, 2년 가면서 랩탑이 생겼어요. 노트북이 생겨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저는 노트북을 썼어요. 듀얼인가? 그거 썼던 것 같아요. 인터넷이 없는데요. 컴퓨터로 저는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게임도 우리가 막 총 쏘고 하는 건 아이시스라고 하나? 뭐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 총 쏘는 건 못해요. 왜냐면 폭행적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데 몰래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제가 하는 게임은 토끼가 당근 따먹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는 게 타자 연습하고 그리고 그 타자로 게임하는 게 있어요. 내가 빨리빨리 단어 치면 빵빵 터지게 하는 그런 게임을 많이 했어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인터넷을 접했던 거는 하나원인데요. 하나원은 북한 탈북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정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이제 거기서 다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랑 같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이거는 인터넷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찾으려면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 들어가면 돼요. 라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알바몬, 알바천국. 왜냐면 대한민국에 와서 입에다 뭘 넣자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갔던 게 이게 취업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알바몬이었고 그 두 번째로 그 타자 연습하는 거?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그 타자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글자 위치가. 그 노트북이 있어가지고 막 게임할 때 이렇게 해서 속도가 좀 빨리 높았거든요. 대한민국에 와서 타자를 하는데 이게 자음 모음이 있다면 자음 모음의 위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 북한 정부가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인간식 로봇을 만들어 놨다고 해야 되나? 북한에서만 존재하는 타자판이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어요. 저는 충격적이었던 거는 방대한 정보량? 제가 처음에 와서 인터넷을 봤는데 너무너무 놀랬던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북한 사람으로서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사생활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북한에서는 타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 너 짧은 혀 때문에 긴 목 날아가?
네가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당에 대해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너 목숨 날아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 돼지처럼 생겼다고 말을 집에서도 정말 시크릿하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찾았는데 김일성이 김정일이 와이프가 몇 명이고 그리고 김정일이 언제 죽었고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의 그 강원도 원산에서 제가 왔는데 그 내 고향을 구글 지도, 위성 지도로 어디가 어디 있고 내 집이 어디쯤 있고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소름. 그 기술에 놀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밑에 이렇게 실시간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막 한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대가리 이러면서 욕하고 그리고 익명성 자체도 너무 웃긴 게 빵 이름 같은 거를 쓰지 않으면 욕 같은 거를 익명으로 쓰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또 익명성 그 닉네임에다가 또 욕을 해요. 막 저런 대가리 가지고 나라 대통령이 됐냐 막 이렇게 욕하는 거 보고 진짜 놀랬어요. 북한에서는 아니 대통령 이름 석자도 못 부르는데 거기다 인터넷 댓글에 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쓰고 대통령을 욕하는 거? 와 이거는 세상에 내가 전례 없는 것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짜. 제가 대한민국에 처음에 왔을 때 핸드폰을 사야 됐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새내기다 보니까 아무것도 대한민국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진짜 제가 입고 온 옷 한 벌 입고 대한민국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나왔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야지 무슨 우리 집에 전기도 설치하고 난방도 설치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사러 가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샀던 것 같아요. 그것도 3년 할인 계약? 북한에서는 우리 외상이란 문화가 있긴 해요. 어느 정도 이제 텀을 두고 갚아야 된다 이러는데 여기선 3년 동안 계약하고 그거 120만 원에 샀나? 지금 진짜 바가지. 저 지금 핸드폰 사면 120만 원짜리 60만 원, 50만 원에 사거든요. 근데 그때는 바가지 쓰고 그거 사고 그리고 유튜브, 소셜 미디어, 그리고 뭐 네이버, 구글 이런 것도 하나도 몰랐어요. 전화기는 그냥 전화만 하는 그건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 손전화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없다 보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김정은이 찬양하는 노래 그리고 게임, 당근 따먹는 게임 그리고 전화하는 거 문자하는 거 다 해요. 그리고 그 문자하는 것도 돈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진짜 아껴서 하나하나 문자하는데 그런 경험만 하고 있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무슨 앱을 알겠어요. 유튜브가 뭐야? 유튜브가 사람 내 이름이야? 아니면 신발장 이름이야? 그런 느낌? 제가 지금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거는 소셜미디어인데요. 소셜미디어라는 건 솔직히 어떤 사람들은 중독이 와서 아예 스마트폰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PR을 하는데 많이 적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NGO랑 같이 이제 휴먼 라이츠 이슈라던가 소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러니까 탈북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국민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수자를 돕고 그런 작은 커뮤니티를 돕는데 이렇게 되게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소셜미디어에서 뭐 기부 같은 거를 이제 이용을 한다던가 그래서 제가 기부를 모은 돈이 거의 한 300만 정도 되고요. NGO를 위해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또 친구들과 함께 제가 미디어에서 또 할 수 없는 미디어라는 건 또 편집이 들어가니까 저만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필터 없는 소리들을 저의 주관적 개념으로 친구들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점 홍보로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유튜버도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유튜버 소셜미디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볼 때 영어 배우기 위해서 BBC 뉴스도 잘 보고 있고 이거 네이버의 우리나라 뉴스 같은 것도 옛날 처음에는 그냥 전화만 하는 용도였다면 저희 휴대폰은 지금 모든 정보의 바구니와 함께 사는 그런 한 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터넷 세상에서 산다는 거는 나를 노출시키면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AI가 생겨나고 데이터 구축으로 해서 이제 모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데이터 구축 기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알고리즘을 띄우고 우리가 그냥 추천 서비스에 의해서 생각 없이 그냥 클릭 한 번 하면 내가 편하게 쓸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이 상업적인 부분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반면에 뭐 상업적인 부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좋겠지만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자로서의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프라이버시가
너무 이 세상에 다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또 가끔 많은 활동들을 해요. 이번에도 이제 2020년 오슬로 프리덤 포럼인데 거기서 버추얼 컨퍼런스에서 제가 스피커로 다 돼가지고 9월 24일부터 25일에 진행되는 그 컨퍼런스에서 북한에 대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북한에 대한 안티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북한에서도 저의 웹사이트를 해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가끔 두렵고 무섭고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나라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정치적 노예로 살고 있는 북한에서보다는 이렇게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할 것 같아요. 대신에 거기는 독재주의라서 한 사람만이 모든 존재하는 세상이라면 이 나라에서는 국가라는 거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모든 헌법을 개정하고 하는 나라이니까 저는 민주주의를 믿습니다. Today I talked about what North Koreans were shocked their first time using internet. So if you like this video, please subscribe and hit the click and comment below. Thank you. Bye. Take care.